안녕하세요. 꼬리코기 기멜리의 경제산책 오늘도 출발하겠습니다. 헬리 얼굴을 좀 보고 출발할까? 헬리야 여기 봐봐. 가자. 오늘의 주제는 재테크와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재테크 관련해서 자료를 찾다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일단 종잣돈 1000만원을 모으고 시작해라.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 종잣돈의 크기로 5천만원이나 1억을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죠. 보통 제가 좋아하는 책으로는 6개월에 1000만원 모으기라는 그 EBS에서 나온 책도 있고, 여러가지 영상에서 초기 종잣돈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영상들을 보다 보면은 여러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보통의 경우에 처음 1억을 모으면 뭔가를 해낼 수 있다, 요런 류의 영상이 되게 많고, 그 다음으로 가게 되면은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 다음을 이야기하는 영상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늘 산책 시간에는 왜 그 다음을 이야기하는 영상이 잘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거랑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 집값 현실 같은 거랑 조금 같이 생각해 보면서 조금 우리들의 IQ를 높여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IR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소득 대비 집값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은 몇 년치 연봉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나를 말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의 PIR 지수가 한 17 정도 되죠. 근데 17이면은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17년치 연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은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소득이 35,000불 정도 되고, 이게 우리도 4천만원쯤이고, 한창 일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는 30대의 연봉 평균이 지금 한 3,000원, 700만원쯤 되니까 한 4천만원 생각하면은 대략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PIR 17이면은 대략적으로 얼마쯤 되냐면 7억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7억이라는 거는 지금 서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거는 이제 글로벌한 지표이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한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만을 가지고 말하는 지표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빌라는 아파트보다 좀 저렴하고, 아파트 이외의 주거 형태들 중에서는 아파트보다 싼 집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 평균이 조금 낮아지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7억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7억 정도가 필요한 상태에서 종잣돈을 1억 정도 모으면 종잣돈을 1억 정도 모으면 약 7분의 1
대략 한 15%쯤 달성한 느낌이 되죠. 한 3, 4%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정도를 달성을 하고 나서는 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힘든가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 아까 소득 수준으로 4천만 원을 생각했었죠. 35,000불. 근데 4천만 원 정도면은 1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50% 저축률을 가지고도 5년을 저축해야 되는 규모예요. 그쵸?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5년 동안 같은 목표를 위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꾸준히 달려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있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느끼실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5년 동안 같은 목표를 위해서 또 똑같은 걸 실천을 하셨다면 굉장한 미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조차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오는 한계점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 재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처음 종잣돈을 만드는 목표를 이야기했다 라는 거는 사실상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되죠. 아주 타겟이 넓은 컨텐츠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돈이 없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결국은 재테크 점수를 0점에서 100점까지라고 하면은 실질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0점에서 70점 이상까지의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초기 컨텐츠에 공감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런 컨텐츠는 책 같은 유료 컨텐츠로 만들어도 비교적 잘 팔릴 수가 있고, 유튜브 같이 무료 영상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조회수를 뽑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대상이 넓으니까. 근데 아까 종잣돈 1억을 이야기했을 때, 자, 1억을 모은 사람이 그 중에서 얼마나 될까요? 보통 저희가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면은 새 결심을 이루는 사람이 대략 9%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세워서 그걸 꾸준히 달성하는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11명에 1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1명에 1명이면은 높은 비율이 아니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학교 다니실 때 한 30명이 한 반이었다고 하면은 목표를 1년 내내 꾸준히 달성해 본 사람의 비율은 대략 한 5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1차 목표로 많이들 얘기하는 5천만 원이나 1억을 얘기하다 보면은 그 다음을 이야기하는 컨텐츠는 상대적으로 타겟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1차 목표를 이루기 전에는 그 컨텐츠를 봐도 공감이 전혀 안 될 거잖아요. 그죠? 이리로 가자. 길 건너가자, 이리. 그래서 처음에 이제 처음 1,000만원, 5천만원, 1억을 모았을 때에 대한 이야기들은 출발선에 가까운 것들이라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목표를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중고급 컨텐츠는 그걸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내가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른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만 원을 모을 때, 1억을 모을 때를 위한 컨텐츠에는 대략 1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아까 저기 어디지? 1억을 모으고 나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미 상위 9%잖아요? 그러면은 하위 91%를 제외한 상위 9%만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공에 대한 기대값도 작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비에 들어간 가성비가 좀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자가 된다는 건 대략 상대적으로 상대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 점수 이상이 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라기보다는 그 사회에서 상위 몇 %에 들어야만 부자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의 액수 자체는 절대적인 금액이 있으니까 이게 상대 경쟁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똑같은 액수의 금액이라도 이걸 소수가 가지고 있으면 이게 부와 가난을 가를 수 있는 지표도 되고 구매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지표도 되는데,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분배가 개선이 되지 않았으면 절대적인 숫자가 아무리 크더라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부자 게임은 결과적으로는 등수 게임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 있어요. 자동차 산업이죠. 자, 여러분이 아는 자동차 브랜드들 뭐가 있으신가요? 보통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현대차, 기아차 정도고, 그리고 뭐 해외 브랜드로 가면은 독일 3사, 아우디, 벤츠, BMW 정도 생각할 수 있겠고, 뭐 GM도 있고, 일본으로 치면 닛산, 도요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 하면은 어떤 걸 떠올리시나요? 지금 말씀드린 브랜드 중에 그 해당 차종들이 있나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이엔드급 차, 가격이나 성능에서의 끝판왕을 달리는 차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가격대가 다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차들은 대부분 이제 외제차라고 하더라도 크게 보면 한 2억을 넘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독일 3사 같은 경우까지를 합하더라도.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갔다 라고 해서 예를 들어 뭐 스포츠카의 세계로 갔다, 혹은 뭐 럭셔리카의 세계로 갔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비싼 자동차의 세계로 금방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 스포츠카로 치면은 뭐 부가티까지,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우리는 뭐 포르쉐나 람보르기니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그 슈퍼카의 세계를 넘어서 하이퍼카의 세계로 가게 되면은 가격대가 몇백억으로 뛰죠. 네, 몇백억짜리 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차들이 지니는 한계는 뭘까요? 이런 차들은 기본적으로 차값이 엄청 비싼 대신에 아무나 살 수 있는 차가 아니죠. 그쵸? 근데 이런 세계가 단지 그 차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시계나 뭐 옷, 가방 등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근본적인 부분은 그 고급 시장 상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타겟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이 넓어지면은 대중성을 생각하게 되는 대신에 전체 가격대가 낮아지고, 타겟이 높아지면은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대신에 갈수록 이제 대상자가 좁아지게 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경우에 1년에 유통되는 초럭셔리 상품의 규모는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가티가 됐든 뭐 롤스로이스가 됐든 뭐 시계산업에서의 파텍 필립이 됐든 최상위권에 있는 명품들은 단일 브랜드를 유지하기가 되게 지금 와선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1년에 몇 대 안 팔리다 보니까 기업을 유지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은데, 아까 이 부분이 아까 상위권 재테크 시장에서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목표를 세워서 초기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1000만원 정도, 5000만원 정도 모였을 때까지는 내가 참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으실 텐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 컨텐츠의 비중이 확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들을 하면서 그분들이 자주 하시는 얘기가, 자, 이 정도 규모에 도달을 하면은 방법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로 제시하기 어렵다라는 말로 이제 결론이 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어느 정도 선부터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는 올라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래 도움을 받아서 올라갈 수 없는 영역은 분명히 아닌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는 상태인 거죠. 왜냐면은 거기까지 가서 도움을 주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대상자가 적어서 도전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에 대한 위험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기까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결국은 혼자 공부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공부가 됐든 기업이 됐든 재테크가 됐든 게임이 됐든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은 결국은 다른 사람이 끌어줄 수 없는, 그러니까 지경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내가 그 최소한의 1차 목표, 종잣돈에 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결국은 혼자 가야 되는 순간이 오지 않나